네, 요즘에 이 생활 속에서 간격 유지를 좀 잘 해야 되죠. 서로와 서로 간에 거리를 잘 둬야 되는데요. 골프 스윙에서도 간격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양 무릎 사이의 간격 유지를 잘 해야 돼요. 제가 백스윙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제 무릎과 무릎 사이 간격을 잘 봐주세요. 네. 백스윙을 했을 때 제 무릎과 무릎 사이가 어드레스에 비해서 간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좁아져요. 단번에 좁아졌어요. 네. 그렇죠. 약간 백스윙을 했을 때 좁아져요. 조금? 오. 좁아지죠. 약간은 네.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요. 너무 좀 과도하게 좁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나 좀 다리에 힘이 없으신 여성 골퍼분들에게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요. 약간만 좁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좁아지면서 아. 하체가 약간 무너진다라고 하죠. 음. 이렇게 좀 많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상체 쪽이 뒤집어져요. 보시면 제 하체가 많이 무너지면 상체 동작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 상체가 좀 이렇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네. 리버스 피봇이라는 동작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체가 좀 많이 뒤집어지시는 분들은요, 이 상체 쪽만 보지 마시고 내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지 않은지를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지게 된다면은 공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또 한번 뒤집어야 공이 맞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스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은 너무 좁아지면 좋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근데 너무 멀어지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어드레스 때 이 간격보다 백스윙을 했을 때 너무 또 많이 멀어진다. 하체를 좀 단단하게 잡고 백스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나 좀 몸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무릎과 무릎 사이가 벌어지면은요, 턴을 좀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 백스윙을 했을 때 저희가 어깨 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릎과 무릎 사이가 벌어지면 턴이 많이 안 나와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요, 유연성이 좋아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백스윙에서 충분히 어깨 턴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을 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지는 공이 나오기가 쉽고요. 또 조금만 열려 맞아도 슬라이스가 나겠죠. 그래서 구질이 좀 당겨지거나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나는 어깨 턴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과 무릎을 너무 이렇게 멀게, 간격이 너무 멀어지지 않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간격이 너무 멀어져도 좋지 않고 좁아져도 좋지 않다는 건데요. 좀 애매하죠. 제가 연습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공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공을요, 이렇게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딱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살짝 끼워주시고요. 평소에 스탠스가 좀 넓으신 분들은 좀 큰 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좀 좁으신 분들은 작은 공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런 이 사이즈의 공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공이 백스윙 올라갔을 때 만일 무릎이 좀 벌어지시는 분들이 백스윙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공이 이렇게 떨어져 떨어져요. 버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턴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또 반대로 이 공이 백스윙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조여지시는 분들, 하체가 무너지시는 분들은 이 공이 너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것 또한 좋지 않아요. 너무 찌그러지면 하체가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 딱 잡혀 있죠, 어드레스 때. 그래서 이 공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찌그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이 공을 유지한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의 느낌이겠죠. 지금 이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 아주 어드레스 때보다는 약간은 좁아졌을 거예요. 이 정도의 간격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게 너무 좁아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 도구는 이렇게 공을 끼고 집에서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도 이렇게 공을 딱 끼워놓고 백스윙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적합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공을 끼고 해보시다가 또 공을 연습장에 가셔서 쳐보실 때는 최대한 도구를 이용을 하고 나서는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발휘를 하셔야 돼요. 공이 없더라도 공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아까 공이 떨어지지도 그렇다고 공이 찌그러지지도 않는 정도였죠. 제가 네. 상상을 하고 이렇게
공이 떨어지지도 찌그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공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은요, 이 양 무릎 사이의 간격을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백스윙뿐만 아니라 다운스윙 시작했을 때 무릎 사이의 간격도 중요해요. 이번에는 제가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한번 살짝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제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봐주세요. 네. 백스윙 딱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시작했을 때 간격이 벌어졌어요. 조금 그쵸. 넓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벌어졌죠. 네. 아까 백스윙 올라갈 땐 약간 좁아졌는데 이번엔 약간 벌어졌어요.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레슨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 간격이 더 좁아졌네요? 오히려 그쵸. 너무 좁아져 버렸죠. 어. 이렇게 좁아지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좁아진 상태로 공을 치면 뒷땅이 많이 나와요. 체중 이동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셨던 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무릎을 이렇게 모으세요? 다운스윙 했을 때 이렇게 모으세요? 여쭤봤더니 책에서 이런 말을 보셨대요. 무릎과 무릎으로 박수를 쳐라. 뭐 책에서 다운스윙 때 무릎과 무릎이 박수를 쳐라 라는 느낌으로 모으거나 혹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풍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터트려라 라는 부분을 보셨대요. 저도 옛날 책에서 봤어요. 네. 그 부분이 스윙에서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요, 임팩트 때 나와야 돼요. 다운스윙 시작하자마자 박수를 치듯 풍선을 터트리듯 모아버리면 이렇게 뒤로 빠지네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요. 네. 그 동작은 다운스윙을 하고 나서 간격이 오히려 다운스윙 때는 약간 멀어지고 그리고 여기부터 모아진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때는 오히려 약간 멀어지고 그 다음에 박수를 치는 느낌은 임팩트로 진입할 때 이 구간에서 모아져야 돼요. 올라갔다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모아져 버리면 체중 이동이 안 됩니다.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때 간격은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랑 똑같이 딱 사이에 끼우시고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했을 때 멀어지면 공이 떨어지겠죠. 약간 멀어지면 공이 툭 떨어지고요. 그 그렇게 다음에 떨어지는군요. 약간 알라키 같아요. 맞아요. 약간 알라키 같죠. 알을 다운스윙 때 나오셔야 돼요. 임팩트 때 나오시면 안 돼요. 다운스윙 시작할 때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공이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무릎과 무릎이 여기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끊어서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 공을 떨어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왼쪽 무릎을 움직여야 돼요. 왼쪽 무릎이 약간 타겟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은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시작할 때 왼쪽 무릎을 제가 움직여 볼게요. 공이 떨어지죠? 움직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박수를 치는 거죠. 무릎과 무릎이. 그래서 이 간격이 어느 구간에서 좁아지고 멀어지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 연습장에 가셔서 또 상상력을 발휘를 하셔야겠죠.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에서 약간 멀어지고 임팩트 때 가까워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는 약간 멀어지고 임팩트 때는 가까워지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 간격이 어디서 멀어지고 어디서 가까워지는지를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네. 양팔 사이의 간격을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 양팔 사이의 간격. 팔과 팔 사이의 이 간격이요. 이 간격이 너무 벌어지거나 또 너무 모아지면 안 돼요. 이것도 중간을 잘 찾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벌어지는 경우, 이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모아지는 경우보다는요. 백스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팔이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은 약간 모아져 있잖아요. 저는. 네.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벌어지거나 네. 또 혹은 잘 들었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확 벌어지거나 혹은 탁 맞고 나서 팔로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벌어지거나 하시면은요. 딱 봐도 비교해 보셨을 때 모양적으로도 예쁘지가 않지만 중요한 거는 그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팔이 벌어지게 되면 몸과 팔의 이 일체감이 떨어져요. 굉장히 팔 따로 몸 따로 도는 느낌이 나는데요.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잘 간격을 유지를 하고 스윙을 하면은요. 팔과 몸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일체감이 생기는데 제가 이번엔 좀 팔을 벌려 볼게요. 네. 백스윙 할 때도 좀 많이 벌리고 팔로우 할 때도 벌려서 샷을 해보면 굉장히 턴도 좀 잘 안 나오고요. 팔 따로 몸 따로 스윙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치키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동작. 이 벌어지는 동작은 이 정확한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나 이 스윙을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여성 골퍼분들에게 많이 보이는 동작인데요. 백스윙을 했을 때 편안하게 들리면 이런 동작이라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 네. 측면에서 보시면은 팔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팔이 너무 이렇게 모아져요. 그리고 팔로우에서도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그럼 모으시는 피니시가 제대로 분들. 안 되네요. 그쵸. 스윙이 약간 뻣뻣해 보이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느끼실 텐데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딱 하시고 팔을 좀 모아 보시면은 굉장히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더불어 어깨에까지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 팔에 힘을 많이 주면 스윙을 하더라도 좀 스피드를 내기가 어려워요. 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힘을 빼라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힘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 너무 팔을 모으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은 모으는 것, 너무 모으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벌어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것도 또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우선 기준은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양팔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은 지금 저는 약간은 좀 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마른 체형이기 때문에 상체가 좀 말랐기 때문에 좀 좁게 나타나는데요. 좀 상체가 발달하신 분들은 이 간격이 또 멀 수가 있어요.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나오는데 멀 수가 있어요. 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스윙하면 좋아요. 저처럼 약간 좁다면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스윙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기준은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 편안하게 어드레스 했을 때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좀 어렵다, 하기 어렵다 하시면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오늘 또 다른 준비 도구가 많이 나오나요? 하셨는데요? 그쵸. 저는 항상 준비를 열심히 하죠.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팔과 팔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못 움직이게. 그쵸. 아예 못 움직이게 그냥 묶어버리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도구가 없으시다면 뭐 밴드나 헬스 도구 있죠. 그런 걸로 네. 묶으셔도 돼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묶으신 상태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묶고 연습을 하실 때는 풀스윙 하지 마시고 4분의 3스윙만. 왜냐하면 피니시에 넘어갈 때는 여기서 좀 벌어져야 피니시가 넘어가는데 네. 아예 묶어놓고는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4분의 3스윙만 와. 이렇게 해보는 거죠. 4분의 3 스윙을 하면서 딱 묶어놓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느끼실 텐데 만일 평소에 내 팔이 많이 벌어지는 스타일이었다 하면은 이렇게 묶어놓고 공을 쳤을 때 굉장히 샷. 갑갑해요. 답답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대신 몸과 팔이 함께 움직인다. 라는 느낌은 확실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묶어놓고 연습을 하시고 또 반대로 평소에 팔을 좀 많이 모아서 스윙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묶어놓고 이 정도의 간격만 유지를 하자 생각하고 공을 쳤을 때 팔에 좀 힘이 빠져 있고 조금은 어찌 보면 편안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으로는 좀 어려울 때는 도구를 이용하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팔 사이의 간격은 너무 벌어지는 것도 그리고 너무 모아지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어드레스 때 정도로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왼쪽 어깨 그리고 목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 제 왼쪽 어깨의 길이인데요. 이 길이를 또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오. 특히나 이 임팩트 구간, 이 벨트 라인 아래, 허리 라인 아래에 이 정도 구간에서 이 길이를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길이가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좁아지게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간격이 진짜 좁아졌어요. 아. 좁아지면서 뒤로 빠졌어요. 맞아요. 좁아졌고 이번에는 좀 길게 유지를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이 어깨가 길이를 이렇게 길게 유지를 한 거죠. 이 우선은 확 좁아졌을 때 바로 느끼셨을 부분이 힘이 좀 많이 들어가 보이지 않나요? 어깨가 맞아요. 그렇죠. 간격이 좁아지면 이렇게 음.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어깨가 정말 뒤로 많이 빠지고 또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깨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탑볼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소에 탑볼이 많이 나신다라고 하면은 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좁아지지 않는지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연습하실 때 그냥 가볍게 클럽을 이렇게 거꾸로 잡으시고 네. 이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간격이 좁아지면 안 돼요. 좁아지지 않게 길게 유지하면서 연습 스윙을 몇 번 해주시면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팔로우 스루예요. 이렇게 길게 유지가 되면 팔로우 스루 때 굉장히 그립 끝이 길고 또 낮게 갑니다. 길게 유지를 하면 어깨 간격이 길면 팔로우도 길고 낮게 가는데요. 이 간격이 좁아지면 팔로우가 높아지고 짧아져요. 들리죠, 이렇게. 그래서 연습하실 때 최대한 낮고 길게 벨트 라인 아래에서 연습하시다가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가볼게요. 이렇게 연습을 와. 하시는 거죠. 낮고 길게 유지하다가 크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이 어깨의 느낌을 좀 연습을 해보시고 공을 칠 때도 낮고 길게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서 샷을 해보시면 이 훨씬 더 팔로우 스루도 낮아지고요. 또 공이 많이 높게 뜨셨던 분들 이 부분 많이 생각을 하시면은 들리면서 높게 뜨는 공이 아니라 좀 더 힘있게 뻗어가는 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생활 속에 거리 두는 것도 중요하죠. 골프에서도 여러분들 간격 유지하시는 거, 거리 두는 거 생각하시면서 스윙해 보시면은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